추석 시즌도 새로 시작이 됐고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금요일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이번 주 매듭을 잘 지을 수 있을지 동시호가 구간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가보시면요. 오늘 1.3% 오르면서 2290선 돌파하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마감가는 2295포인트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네, 장중에 살짝 막판에 분위기가 꺾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동시호가 구간 진입하면서는 오름세 다시 한번 살짝 키워내는 모습입니다. 아쉽게 2300선에 대한 터치는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이쪽도 1.2%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구간 688포인트로 마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마감가 690선에서 2포인트 모자란 지점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 초반에 일고점 부근을 생각하면 약간 아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양시장 1%대 상승 탄력으로 현재는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매수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오늘 2천억 원 넘게 매수 중이고요. 코스닥에서도 780억 원 사자세가 관측됩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도 3,500계약 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거래소 쪽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 오늘 연기금에서 가장 많이 사고요. 그리고 투신, 그리고 보험, 금융투자, 사모펀드 순으로 매수하는 흐름들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예상되는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쪽에는 없고요. 코스닥에서도 두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코맥스입니다. 이 종목 오전장에서부터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었는데요. 아직까지는 CES 2023 키워드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3에서 향후 모든 전자제품을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는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스마트 싱스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는데요. 이 코맥스가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 기기 협력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인공지능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수혜가 현재 수혜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거래 제한폭까지 뛰어오르면서 오늘장 3,935원에서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카이노스 매도도 살펴보실게요. 오후장에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에이즈 치료제 KM023이 단일 복합적으로도 중국 당국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치료제는 카이노스메드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개발 초기 단계에 도입한 에이즈 치료 후보인데요. 국내에서는 임상 1상까지 완료를 시켰고요. 2014년에 중국의 장수 아이디로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현재는 5,780원 정도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한가가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현재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정리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유네코 이 종목 오늘 정리매매 들어갔고요. 현재 75% 마이너스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종목들 거래소 쪽에서 흐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 상한가 마감은 아니지만 보락도 급등하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구간 2,000원선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락은 이 LG화학과 미국의 아베오가 합병계약서에 이 주주총회에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보락이 오늘 강세 흐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급 이력이 한 번 더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제한폭까지 두 번이나 올랐던 삼성중공 우선주, 이 종목 오늘 21% 다시 한번 급등세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유통되는 물량도 많지 않고요.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올랐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오르는데 오늘은 큰 폭으로 봤을 때 업종별로는 건설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GS건설 거의 9% 가깝게 오른세 높이고요. 대우건설 바로 밑으로 쫓아오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규제 완화 이 부분 때문에 GS건설, 대우건설 모두 오르기도 하지만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추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반등과 더불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이런 소식들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가운데서 코스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도 좀 한 가지 보실게요. 현재는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조금 전까지 10%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1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에 피소당했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에 중국에 출시했던 임플란트 기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리콜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내림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낙폭을 빨리 줄이면서 현재는 4% 정도만 하락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올랐던 종목들 가운데서도 또 체크를 해드리면요. 솔트룩스도 막판에 좀 치고 올라옵니다. 챗 GPT 관련 종목으로 묶이는데 이쪽으로도 오늘 매기세 나타나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오늘은 급등하는 흐름인데 피플바이오 그리고 메디프론, 이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튀어 올랐습니다. 레카메바 관련된 소식들 3상 통과했다는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교육주들도 네, 오늘도 이렇게 증시를 마쳤는데요. 1월의 첫 번째 주였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기분 좋게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가 좀 길게 느껴지셨죠? 그만큼 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변동성도 컸는데요. 오늘 마지막까지 주변국 증시는 어땠을지 일본 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니케이 지수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 0.5% 올랐습니다. 25,973엔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일본 증시 오늘 국내 증시랑 흐름이 제일 비슷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해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마쳤는데 일단 미국 영향을 받아서 좋지는 못했고요. 저가 매수의 하단이 좀 지지되고 있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대형주들 위주로 외국인 단기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 점이 우리 시장과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서 체크해 볼게요. 현재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심천 종합지수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깐 전에 체크를 해봤을 때 이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었는데 일단 보합으로 다시 한번 오름세가 나오네요.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지난해 1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48이 나왔는데 위축 수준을 유지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월보다 그리고 예상치를 웃돌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 강보합권으로 3,160선 터치 중이고요. 심천 종합지수는 강보합권 마찬가지로 11,349포인트 지나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증시 차별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 이런 기조가 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을 했고요. 규제 완화 의지까지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호재가 좀 더해지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과정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차이점을 설명을 좀 해줬는데요. 실제 그래서 그런지 국내 증시 요즘은 흐름들이 미국 증시와 좀 연동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 간의 연결고리도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 국경을 오는 8일부터 재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6만 명이 하루에 좀 출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도 상승 탄력 나오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항생지수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홍콩 증시도 약보합권이고요. 현재 21,021포인트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국 쪽의 개방 소식 때문에 함께 좀 오르는 모습들 나타나다가 3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4거래일 만에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첫 하락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장중에도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도 함께 나왔습니다. 일단 21,000선에서 한번 좀 벽에 부딪히는 그런 흐름들까지 현재는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도 체크를 해보실까요? 일단 초반에 4원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탄력을 줄이더니 결국에 오후장에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크게 밀린다기보다는 이런 안쪽의 내림세 정도를 가져갔는데요. 그대로 마칩니다. 오늘 80전 0.8원 하락했고요. 1268원 60전 지점에서 거래를 마치는데 생각보다 1270원 아래쪽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분위기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 마감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 주변국 증시 흐름까지 둘러봤습니다. 국내 증시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온 민간 고용지표의 호조 소식에 장 초반은 변동성을 드러냈지만 오늘 4분기 실적 악화 소식, 이렇게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국내 증시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거래 대비 1.12%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25.32포인트 올리면서 2289.97포인트 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 2250포인트까지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시초가를 회복하면서 상승 전환됐는데요. 장 초반에 이렇게 변동성을 드러냈지만 점차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탄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점심 구간부터 2290선까지도 회복을 했는데요. 이렇게 1% 이상의 강세를 연출하면서 2300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고점 확인한 이후로 점차 탄력을 줄여갔고요. 오늘 종가 2290포인트 앞두고 2289포인트 선에서 탄력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만 홀로 팔았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 5,675억 가까이 매도 우위를 연출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2,451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까지 5거래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3,143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상승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건설 섹터가 오늘 장 4.1%대의 강한 탄력을 보였고요.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섹터가 2%대의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철강금속 업종, 보험 섹터가 1.8%에서 9%대의 강세로 마쳤고요. 그 뒤로 기계 섹터가 1.7% 가까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섬유회복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FNF가 약 6% 가까이 밀리면서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오늘 섬유회복 업종지수 약 3.7% 가까이 크게 밀렸습니다. 그 뒤로 경기 방어주인 전기가스 업종이 0.4%대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늘 인터넷 플랫폼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서비스 섹터가 0.1%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뒤로 음식료품 업종이 오늘 0.1% 이내의 소폭의 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터넷 플랫폼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분기 어닝쇼크를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종가 59,000원 터치하면서 1.37%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 2% 가까이 상승하면서 83,1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셋업체들 대체로 상승했는데요. IRA 요건이 완화되면서 FTA 체결국들도 보조금 수혜를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도 오늘 장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2.4%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 444,000원 터치하면서 강세로 마쳤고요. 그 뒤로 LG화학, 삼성 SDI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LG형 종목들 대체로 2%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LG화학이 2.24%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상승세를 연출했지만 막판에 탄력을 줄였습니다. 오늘 장 보합권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종가 80만 8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셀트리온이 오늘 장 상승세를 연출했지만 KB금융의 순위는 밀렸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강보합권 부근에서 마쳤고요. 오늘 종가 16만 3,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동차주들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0.3%대의 탄력을 보였고요. 그리고 기아가 0.6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상승했던 인터넷 플랫폼주들 오늘 약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네이버가 0.54% 하락했고요. 카카오 역시 0.8%대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반도체주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시장의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우세했는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는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수요 감소 영향이 컸던 만큼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닝 쇼크가 오히려 설비 투자를 축소하게 되는 기점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1%에서 2%대의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쪽에서 DB하이텍이 6%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원익 IPS가 6.4%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 자동차주들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판매와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지난 겨울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을 낼 거란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울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양사의 미국 시장 합산 판매가 약 32% 증가했으며 합산 점유율은 1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이 예상된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일제히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들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그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3.4%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한원시스템, SL 역시 5% 이상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 건설주가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주택시장도 침체가 회복될 거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등 매수 심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4.1을 기록하면서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일부 상승 전환되는 흐름이 포착되면서 오늘장 건설 섹터가 강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우건설과 GS건설이 8% 이상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DLENC 역시 6.5%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전거래 대비 1.33% 상승했습니다. 오늘 9.02포인트 올리면서 688.94포인트 선에서 오늘 고점 부근 기록하면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혼조세를 기록했는데요. 680포인트 선에서 테스트를 하다가 점차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던 지수는 690포인트까지 찍었는데요. 하지만 고점 확인하고 이후 조정받으면서 680포인트 선에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외국인만이 사들였습니다. 오늘 7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유입되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818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 쪽 물량이 더 크게 나오면서 607억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이 106억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그래도 상승했던 종목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차전지 소재업체들 오늘 대체로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에코프로는 부진했습니다. 오늘 장 0.63% 하락하면서 109,6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반대로 에코프로 BM은 2% 이상 상승하면서 94,700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LNF 역시 1% 가까이 탄력을 키우면서 179,0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오늘 HLB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약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가 31,100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는데요. HLB의 리보세라닙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신약 허가 신청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호재받으면서 오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그 뒤로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역시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0.7%가량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대의 탄력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들은 오늘 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1.5%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역시 1% 이상 밀리면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 주인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장 부업금 부근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하지만 약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0.25% 하락하면서 88,0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 오늘장 3.15%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인데요.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급제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단일 기준에 따른 보안 인증을 거쳐야만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안 인증 체계가 앞으로 등급제로 나뉘게 되면 오히려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글로벌 사업자들을 유입시켜서 경쟁을 더욱더 심화시킬 거란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오늘 경쟁이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같이 상승했는데요. 그 가운데 코맥스가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3,935원 터치하면서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솔트룩스 역시 23% 이상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무기술이 오늘장 13% 가까이 상승했고요. KINX, 솔트웨어 역시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 교육 관련주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오늘장 수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교육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다양성에 초점을 둔 발언이 민간의 교육시장 참여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유발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IB 기명이 17% 이상 강세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탄력을 줄여갔고요. 오늘 나머지 종목들도 일제히 시초가보다는 하락하면서 탄력을 지켰습니다. 오늘 YBM넷이 3.4% 상승하면서 3,64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 역시 3%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메가MD가 6.81% 상승했고요. 애니능률 역시 2.56%대의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